안녕하십니까? 영일만 동쪽을 둘러싼 후미고제는 역사의 흐름과 함께 구전으로 전해오는 여러 전래 이야기와 설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던 조선 왕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 썩은 나무가 거센 바람에 뿌리채 뽑히듯 구 체제는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근대화 시대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영일만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서로국이 근기국을 무력으로 병합하자 연호랑 세우냐를 비롯하여 근기국 주민들은 임곡포구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며 살아갑니다. 동국여지승남과 대동여지도에는 임곡포 지명이 표기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해군기지 영일진이 위치했습니다. 영일만은 전국에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적은 20cm로 어선이 접안하기 좋은 천연적인 항구입니다. 연호랑 세오냐 테마공원에서 청룡회관을 지나 임곡항까지 바다 내음과 갈매기 소리를 들으며 산책하기 좋습니다. (1865년 7월) 영일한 임곡진 포구의 양선 한 척이 표류하여 남자 16명과 여자 1명이 상륙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865년 7월 27일 의정부에서 고종 임금에게 아뢰기를 방금 경상감사 2-3의 장계를 보니 이양선 한 척기 표류해서 영일한 임곡진에 정박하였는데 남자가 16명, 여자가 1명이라고입니다. 조선의 최초로 표류한 기록은 선조가 임금이던 1582년 제주도에 표류한 포르투갈 서양인 마리입니다. 17세기 중엽 네덜란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제압하고 동양무역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 후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로의 선박은 네덜란드 소유입니다. 쇄국 정책으로 일관한 조선의 입장에서 왜곡대의 이딴 출몰은 해안 방어에 대한 중요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870년 조선의 고종은 그동안 버려두었던 포항창진의 설치를 결정하고 증설 구축합니다. 폐쇄적인 쇄국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해안가에 척화배를 세웁니다. 1872년에 제작된 포항 진지도에는 척화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해면 독구리에 위치한 도구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 800m, 폭 50m이며 면적은 12,000여 평으로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고대 설화인 연호랑과 세오냐의 전설이 서려 있으며 명주조개의 서식지로 조개잡이 체험 행사가 자주 열립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의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학교와 기업체의 학예 수련장으로 이용됩니다. 인근에는 신라 원효대사와 사장대사의 설화가 담겨있는 오어사가 위치합니다. 동해면 도구리는 영일만 바다와 운지산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마을입니다. 포항공원 주변은 고대 근기국의 연호랑 세오냐를 위한 1월 문화공원과 해병대가 위치합니다. 포항공원이 들어서게 된 계기를 살펴봅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유럽에서 포도주 수입이 어려워진 일본의 마루미야 상점 주인인 사업가 미츠와 젠베이는 적합한 포도나무 재배지를 찾아봅니다. 조선 총독부가 1906년 조선의 농축산 기술 혁신과 종자 개량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농사시험장인 권원모범장에 조선의 토질과 기후에서도 포도 재배가 가능한지 의뢰합니다. 조선 총독부 권원모범장은 조선 전국을 조사한 후 1917년 영일군 5,000면을 최적지로 통보하자 미츠와는 현재 포항공원과 해병대 부지인 구유지 60만 평을 매입하여 16만 평 토지를 개간한 후
일본에서 포도 묘목을 가져와 재배합니다. 적포도주와 백포도주를 생산 판매하여 일본과 조선에 판매했는데 맛과 품질이 좋아 호평을 받습니다. 미스와 포도 농장은 제품 포장을 현대화하고 농장을 홍보하는 설명서를 첨부하였으며 판매 증대를 위한 신문 광고를 합니다. 이육사는 감옥 생활로 얻은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해면 도구리에서 요양하면서 1939년 문장지의 청포도를 발표합니다.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청포도와 하늘, 푸른바다, 청포로 대표되는 청색과 흰 돛담배와 은증반, 하얀 못이 수건으로 대표되는 백색과의 대비입니다. 이육사는 드넓은 포도 농장과 영일안에 전해오는 마을의 전설, 영일만의 시원한 바람과 돛담배, 소박한 마을 주민들의 청포와 모시 수건 등 동해면 도구리의 향토적 소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시를 구상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후 공군력 강화를 위해 1941년 포도 농장 부지에 비행장을 착공하여 1944년 준공합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태평양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광복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소련 스탈린이 만든 외래 정권 북한 김일성은 무력으로 남침합니다.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대한민국은 낙동강까지 후퇴합니다. 북한의 무력 침략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학살되었고 국토가 황폐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합니다. 학도의용군과 포항지역의용군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비열하게 무력으로 남침한 공산주의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육군 제3사단 소속 학도의용군 71명은 공산주의 북한군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포항여중에서 단독으로 전투에 참전하여 김춘식 외 47명이 살아하였습니다. 포항 형산강 이북 지역은 북한군에 의해 폐허로 변했습니다. 포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포항 이북 지역을 점령한 북한 김일성은 신문에 자랑하며 좋아합니다. 불법적으로 무력 남침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오천 비행장에 코르세어 비행기 8대가 배치됩니다. 영일만에는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가져온 군수 물자를 하역하기 위한 선박들이 입항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오천 비행장과 영일만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시국정 체계 조선과 폐쇄적인 북조선은 주민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죽어가는 중에도 자신들은 온갖 사치를 부리면서 거짓말로 인민을 다스리는 모순으로 일관합니다. 전 근대적 봉건왕조를 3대째 독재 세습하고 있는 북한의 김씨 왕조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을 말살한 채 자신들의 우상화에 빠져 지내며 지금도 무력 남침을 위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전국의 관광지와 지자체의 행사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세 말기에 서양 선박이 출몰하기 시작하였지만 변질된 폐쇄적 유교 사상에 빠진 조선은 왕권과 양반들의 신분제도를 계속해서 세습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며 근대화를 향한 개혁 대신 쇄국 정책으로 일관합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낙오되고 도태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공부하며 현상 이면의 것들을 통찰하는 눈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0일 만에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